이제 내신을 7주를 한다 치고 이제 월화수목금 5일 동안 본인이 5분씩 더 공부를 하면 그 쉬는 시간마다 5분씩 더 공부를 하면 525분을 더 할 수 있거든요. 525분이면 거의 9시간 좀 안 되잖아요. 사실 그 정도면 벼락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는 거하고 벼락치기가 가능하고, 그리고 사실 9시간이라 얘기하면 되게 별거 없어 보이는데 이걸 이제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 사이 쉬는 시간, 점심 시간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다 보면 이게 똑같이 앉아 있어도 공부 시간이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앞에서 수업하고 계셔도 내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내가 선생님이 하나를 말씀하실 때 내가 그거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시간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저는 그래서 그거 듣고 나서 이게 이제 아마 야자 시간 50분 공부하고 10분 쉬고 50분 공부하고 20분 쉬고 100분 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쉬는 시간에 깎아먹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저 파란색 사이가 다 공부 시간인 거야. 그러니까 저는 다른 애들 자기 공부 시간에 깎아먹을 때 저는 쉬는 시간에 깎아먹어서 그걸 공부를 한 거지. 2배로. 그러니까 애들이랑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막 축구 엄청 하다가 뛰어오잖아요. 그럼 늦게 와. 5분 정도 늦게 오면 5분 늦었다고 바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또 숨 차가지고 공기청정기 위에다가 바람 쐬고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고 뭐 땀 식히고 막 이러다 보면 10분, 20분 훅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어쨌든 제가 쉬는 시간에 깎아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공부 시간을 늘리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공부 습관 물어봤던 학생이 있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 깎아먹으면서 쉬는 시간 줄이면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린 거죠. 이제 50분 이상 동안의 집중. 그래서 이렇게 1학년 2학기 해서 이제 5250분, 이거는 5학기인데 시험이 2번씩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5250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시간뿐만 아니라 주말, 뭐 수업 시간 이런 거 다 합치면 거의 1년 정도 차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래서 1학년 이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2.8 정도 받고 2학기에 그래도 많이 올렸죠. 2.38로. 그래서 사실 되게 만족스러웠죠. 왜냐면 이제 보통 고대 얘기하면 2점 초반? 안정적으로 가려면 2점 초반 얘기를 하잖아요. 이과는. 그래서 점점 2점 초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2.38이 어쨌든 초반이니까 초반에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 그리고 제가 2학년 때 이제 전교 6등을 합니다. 근데 이 전교 6등을 했는데 이때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제가 복도 지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앞에 막 애들이 지나가. 그럼 애들이 지나가면서 야, 한지용이 전교 6등 했대. 그러면 이제 막 옆에 있는 애가 한지용? 걔 뭐하는 새끼인데? 걔 뭔데 갑자기 6등을 해? 걔 뭐야? 이런 분위기였어. 그리고 이제 그때 이 전교 6등을 했다는 걸 들었을 때, 이때가 아마 수학여행 가기 전에 설명회를 했었어. 저기 대주관에서 수업 설명했었는데, 선생님한테 전교 6등인 거 듣고 가느라 제가 늦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니까 애들이 다 여기 앉아있잖아요. 다 앉아있으니까, 나만 서 있고 앉아있으니까, 다 내 발 아래구나,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지. 그래서 사실 애들이 막 한지용 걔 뭔데 전교 6등 하는데 걔 뭐 있어? 이런 얘기를 들어도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죠.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거예요. 너 뭔데 전교 6등 했어? 너 뭐 20등 언저리도 못 가는데 너 어떻게 6등 했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겨울방학에 열심히 했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교 6등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과 기준으로, 사실 문과도 똑같을 거예요. 근데 이과 기준으로 말하자면 수투랑 물화생, 이게 사실 수능이랑 직결된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수원도 직결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과 학생들은 수투를 잘해야 미적을 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투 물화생 가져왔는데, 겨울방학 때 수투 물화생을 진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물화생을 겨울방학 전까지 선행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선행한 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막 과고 준비하던 애들, 뭐 영재고 준비하다 떨어진 애들, 뭐 대치에서 살면서 물화생 뭐 두세 번씩 돌린 애들, 이런 애들이 어이가 털리는 거지. 한지용 쟤 뭔데 물리 전교 2등해? 쟤 뭔데? 쟤 뭔데 물화생 뭐 1등급 2개씩이나 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겨울방학 때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냥 주말 하루를 잡아서 그날 그냥 물화생 3개를 끼워놨어요. 그러면 이제 한 9시부터 밤 10시까지 3시간씩 나눠져 있고 이제 점심 저녁 먹고 하면 이제 하루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물화생 살고 사실 그냥 공부도 그냥 밥 먹으면서 막 숙제해가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 지하철에서 막 숙제하고, 그래서 어쨌든 물화생을 되게 빡세게 돌리고, 그래서 물화생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제 입장에서는 막 과고 준비, 영재고 준비 이런 애들이 되게 쫄렸어요. 와, 쟤네는 막 3-4번씩 돌리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난 이제 처음 배워. 그래서 되게 쫄렸었는데, 그래서 물화생 더 열심히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물론 어려운 문제도 풀고 킬러 문제도 풀고,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겨울방학 동안 킬러 공부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방학 때 충분히 기본 개념 이런 거 잘 공부해서 좀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3등급 수준? 수능 3등급 수준?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들 잘 맞출 수 있는 수준? 이 정도까지 만들어 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근데 뭐 이제 저랑 여러분들이랑 뭐 다 다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 정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겨울방학 때 너무 어려운 문제에 연연하기보다는 일단 자기 베이스 잘 깔아놓고 괜히 어설프게 킬러 막 덤비지 말고 일단 베이스 잘 깔아놓고 이제 한 3월 초까지 할 거거든요. 그럼 보통 대치 강의 그렇게 하는데 3월 초까지 끝내고 이제 내신하면서 어려운 심한 문제들 건드려 봐도 충분하지 않나. 근데 물리는 좀 예외적이었던 게 제가 물리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른 학생들보다. 그래서 저한테 좀 쉬웠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물리 어려우면 뭐 화생지 해도 상관없고 뭐 여러분 선택이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 물화생이 과탐이어서 되게 국영수보다 약해 보이는데 물화생이 3단위씩이거든요. 그럼 이제 물화생 합치면 9단이에요. 9단이면 국어, 수학 데려와도 8단이어서 잽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이제 국영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물화생이 약간 그런 거지. 약간 사이시장? 틈새시장? 이런 걸로 치고 올라오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물화생으로. 저도 그랬고. 사실 국영수보다 물화생 등급이 더 좋아서 물화생이 끌어올려준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물화생도 하고, 그러다음에 수투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열심히 할 텐데 1학기 때 수원하느라고 다 까먹거든요. 1학기 때 수원하느라 다 까먹어서 저는 수투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저는 이제 그때 계속 등교했으니까 학교를 1시간 일찍 왔어요. 1시간 일찍 와서 저 혼자 영교실을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영교실을 어떻게 했냐면 수투 방학교재는 좀 쉽잖아요. 그래서 방학교재 예를 들어서 1, 2, 3, 4, 5, 6까지도 있어. 단원이 6단원. 그러면 오늘은 1단원에서 한 문제, 2단원에서 한 문제, 3단원에서 한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당연히 다 까먹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겠죠. 그래서 수원 내신 하느라 바쁠 텐데. 근데 어쨌든 그렇게 어려운 문제집도 아니고 3문제니까 1시간 안에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풀었던 문제집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제가 풀던 문제집이니까 어쨌든 뭐 제가 풀었던 풀이 보면서라도 꾸역꾸역 풀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1, 2, 3단원 하나씩, 내일은 4, 5, 6단원 하나씩, 그 다음날은 1, 2, 3단원 하나씩. 그렇게 해서 아마 중간고사 물론 이제 중간고사 1, 2주 전쯤 되면 이제 관두고 내신했는데 그렇게 계속 꾸준히 공부하면서 아마 끝냈을 거예요. 그 책을 끝냈는데,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잖아요. 여름방학이 되면 다시 학원 가서 애들이 질문을 해. 애들이 질문을 하면 전 진짜 기만이 아니라 저걸 왜 모르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해도가 진짜 달라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니 저걸 왜 못해 이런 게 아니라 저거 그냥 미분 적분 하면 되는데 왜 이걸 모르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수준이 많이 달라진 거죠. 저랑 같은 레벨에 있던 애들이고 저랑 방학 동안 똑같은 거 배우고 똑같은 오답하고 했는데 그 1학기 동안 아침에 그냥 잠깐 와서 사실 1시간 일찍 왔다고 하는데 세 문제 한 2, 30분 정도 풀고 다른 거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2, 30분이 수투에 대한 이해도 그냥 차원이 달라진 거지. 그래서 막 시험 볼 때도 제가 원래 되게 간당간당하게 높은 반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제가 그냥 뭐 평균보다 막 20점 높고 그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들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1학년 학생들 많으니까 수원수도 공부 잘 해놓고 이제 제 말이 혹시 3월 돼서도 기억난다면 꼭 수트 오늘은 1, 2, 3단원 한 문제씩 다음은 4, 5, 6단원 한 문제씩 1단원 3문제면 안 돼요. 단원마다 한 문제씩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제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그래서 저 한지웅 저 바닥에서 놀던 놈이 갑자기 전교 1등을 했다. 그래서 애들한테 막 한번 소문 나고 그랬다. 그래서 저는 겨울방학 때 이제 학원 공부, 이제 공교 장소에서 학원 공부 얘기하기 그렇지만 이제 학원의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저는 무조건 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제 저는 방학 때 학교에서 아침에 공부를 했거든요. 등교를 해서. 그럼 이제 그거 끝나면 한 12시 돼요. 그럼 이제 바로 학원 가는데 애들이 보통 집 가서 밥 먹고 오거나 집 가서 옷 갈아입고 오거나 하는데 저는 그냥 학원에서 살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집에 나와서 등교하고 저녁 10시까지 10시 되면 공부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집 안 가고 학원에서만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왜 학원에서 공부했냐 뭐 이제 동선을 아끼기 위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왜냐면 독서실 갔다 왔다 하면 또 시간 아까우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학원에서 공부가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학원 쌤들이랑 되게 친해서 빈 강의실 막 빌려 쓰고 했었는데 이제 꼭 학원에서 공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집 가서 그냥 집 가서 밥 먹고 와야지 이러면서 쉬고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아예 저는 그냥 밖에서 살았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 분리를 한 거예요. 저는 집에서는 무조건 놀고 공부는 무조건 바깥에서 했어.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죠. 약간 내일은 7시 일어나야지 했는데 주말에 8시 일어났어요. 그러면 보통 애들이 생각하는 게 그러면 내가 독서실 가는데 1시간 걸리니까 독서실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면 제로섬이겠지? 공부 시간 똑같겠지? 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집에서 놀다가 거의 맨날 놀고 유튜브 보고 뭐 게임하고 그 공간에서 다시 공부하면 되겠습니까?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제가 다른 학원쌤들한테 들었던 건데 공간을 무조건 분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코로나 됐을 때 애들이 보통 독서실 한동안 못 가고 그랬을 때 그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책상 정리를 해서 좀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꾸든 자기 방 구조를 어떻게든 바꿔서 내가 놀던 환경과는 낯설게 만들어서 다시 공부를 해라. 그럼 잘 될 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무조건 집에서 놀고 밖에서 공부하고 근데 이게 확실히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공부 효율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가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어쨌든 집에서 공부 안 하고 놀기만 하면 거기가 내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나한테 편안한 공간. 그래서 공간 분리를 해라 라는 걸 말해주고 싶었고 제가 2학기 때 이 숫자 5가 뭐냐면 5등이 아니라 5등급을 받았어요. 기하 5등급을. 이때 기하 5등급 받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이때 기하 왜 5등급 받았냐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겉멋에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제가 기하가 뭔가 여러분들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좀 더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계산량은 좀 적고 좀 이렇게 벡터 같은 거 잘 활용해서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데 제가 방학 동안 2학년 여름방학 동안 그걸 계속 그냥 생각만 하고 끝까지 계산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중간고사 때 5등급을 받고 씁쓸하게 있었는데 제가 이거 가져왔는데 이거 왜 가져왔냐 이게 끝까지 간다 포스터거든요. 근데 이성균 씨 너무 끝까지 가고 싶은 마음이 보여서 가져왔는데 진짜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수학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꼭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사실 막 내신 대비할 때 이거 내신 문제라서 계산이 너무 더러워 못 해먹겠어 이거 이 정도는 안 해도 되겠지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런 걸 끝까지 계산하는 연습을 해야 나중에 뭐 수학 시험 볼 때 뭐 당연히 어려운 뭐 그렇게 더러운 문제가 나오면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더러운 문제고 뭐고를 떠나서 이렇게 계속 끝까지 계산 안 하는 연습을 하면 마무리가 계속 이렇게 얼렁뚱땅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할 때도 내가 어떻게든 이 문제를 맞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좀 나중에 뭐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든 아니면 내가 원래 풀던 문제가 나오든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잘 해결해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내신은 이렇게 2학년을 마무리를 했어요. 2학기 기하 5등급인데 왜 1.86이냐 하면 이제 제가 기하는 운 좋게 기말에 100점을 받고 2등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1.86이 매우 운 좋게 나왔고 근데 사실 이 정도 되고 제가 이제 이때부터 수능 물투 여러분들은 아마 투 과목 안 볼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이때 고민했던 게 이 정도면 고대 가지 않냐 이 정도면 고대 가는데 저는 사실 의대에 대한 꿈이 없었어요. 의대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무조건 사범대였는데 그럼 내가 원 과목 2개 보고 하면 어차피 갈 수 있는 게 고대 수교과밖에 없네. 그리고 이제 내신은 사실 서울대 가기는 애매한 내신이었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고3 때 제가 선택 과목을 물리2랑 물리학 실험을 했어요. 근데 물리학 실험은 그 절대평가 과목이어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고3 때 내신을 물리2를 해야 되고 어차피 수시로 고려대 수학교육과 갈 것 같고 어차피 원호는 해봤자 내가 의대를 안 갈 거라서 물투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근데 여러분들은 물투 안 볼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물투를 선택했는데 저는 생각보다 과감하게 선택을 했던 거고 사실 보통 물투 하는 학생들은 되게 심사숙고를 많이 하죠. 근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과감하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물투 선택하고 이제 다 무장한 상태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갑자기 터진 거죠. 근데 사실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뭐 공부 못한다, 코로나 때문에 뭐 흐름 끊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이득을 봤었어요. 그래서 이때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부터 독서실 끊고 독서실에서 12시간씩 공부했는데 단순히 독서실에 12시간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이제 제 독서실 중에 이제 제가 앉아있는 시간을 계산해주는 그런 독서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중간에 화장실 가면 그 시간 카운팅 안 하고 뭐 매점 갔다 오거나 그런 카운팅 안 하고 그래서 그 순 공부 시간으로 12시간을 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등교 안 하고 한 달 정도 지체됐던 것 같은데 그 한 달 동안 매일매일 12시간씩 공부하면서 이제 이렇게 살았죠. 8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독서실 가서 8시부터 10시까지 국어하고 10시부터 2시까지 근데 중간에 점심은 먹었는데 어쨌든 10시부터 2시까지 하고 물은 물투를 했는데 이건 또 왜 물은 물투를 했냐면 이제 물투 했다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물원도 같이 공부를 해라. 그리고 사실 제가 물투 수능을 만약에 안 보면 어쨌든 물원 수능 봐야 되고 물투 내신 때문에 어차피 2개 다 공부를 해야 돼서 어쨌든 되게 전략을 잘 썼죠. 그래서 2시부터 6시까지 물원 물투를 하고 그다음에 남은 이제 저녁 먹고 저녁 시간에는 물투랑 미적분을 했었어요. 네, 사실 뭐 미적분 수학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영어랑 화원을 이제 조금씩 뿌려서 했었는데 제가 화원 수능 성적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지 않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1학년이라 근데 아무튼 과탐, 화원 이런 거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부해서 그리고 이제 수특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개학하기 전에 수특을 제가 끝내고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특을 2바퀴를 돌렸는데
보통 정시 준비하는 아이들이 수특을 안 해요. 수특 안 하고 그냥 대치동에서 받아온 자료 이런 거 공부하는데 저는 그게 제일 미련했던 게 뭐냐면 어차피 수특에서 만든 거나 학원에서 만든 거나 어차피 문제는 똑같거든요. 어차피 결국 국어는 지문 읽고 푸는 거고 수학은 수학 문제 있는 건데 근데 왜 제가 수특을 했냐면 내신 문제들 선생님들이 수특에서 내시거든요. 수특으로 수업을 아예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정시 공부할 거 수특이나 뭐 자료집이나 똑같은 문제인데 이왕이면 그냥 수특 그냥 수학 풀고 뭐 여러 번 더 풀고 오답 정리하면서 외워버려가지고 내신 잘 받는 게 낫지 않나? 그래서 저는 두 바퀴 돌리고 나서 그래서 되게 이게 보시면 이게 막 뭐 가까이 보이나? 어쨌든 이게 막 연필로 한번 풀고 막 컴사로 한번 풀고 빨간 컴사로 한번 풀고 막 보라색 펜으로 한번 더 풀고 막 이랬거든요. 이러니까 내신 할 때 애들이 저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못 따라오지. 나는 이거 막 지금 이게 중간 과정인데 제 나중에 막 5번씩 풀었거든요. 수특을. 내가 수특 5번 풀고 고3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변형해서 내는데 나를 어떻게 이겨? 그래서 제가 실제로 미적분 1등하고 막 확통 2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차피 공부할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수특을 했었다. 이거 좀 더러운데 여러분들은 좀 책은 깔끔하게 해놓고 그쵸. 사실 이렇게 더러우면 근데 저는 참을만 했는데 뭐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잘 정리해 넣어도 좋고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고2 겨울방학에 수특을 많이 풀어라. 근데 사실 여러분들부터는 그러니까 제 아래부터는 아마 수특 연계율이 줄어들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내신을 어느 정도 챙긴다면 그래서 사실 그 논술도 내신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3학년 때 뻥튀기 해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이왕 공부할 거 그냥 수특으로 공부해라. 수특도 사실 좀 더럽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EBS라는 좋은 곳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내신 깡패가 된 상태에서 제가 1.57을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뭐 그래프는 내려오지만 쭉 상승 곡선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사실 학교에서 이런 부분을 되게 좋게 봐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제가 교사 동아리 비트였는데 거기에서 한 활동들도 되게 많았고 봉사활동 교육 봉사활동도 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갔었고 제가 소록도 여러분들 모르시려나? 소록도 병원 봉사도 막 3박 4일로 갔다 왔어요. 그런 것도 많이 했고 저는 과세특에다가 무조건 뭐 사회든 뭐든 영어든 뭐든 그냥 이걸 배워서 나한테 뜻깊었고 이거를 나중에 학생들한테 잘 가르쳐주고 싶다. 다 이 얘기만 계속 넣었어. 무조건 교사, 뭐 행동 발달 특성도 교사와 관련된 걸로. 그래서 사실 요즘에 사범대, 특히 서울대 사범대는 뭔가 선생님이 되고 싶다기보다는 뭐 물리학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돼서 물교 오거나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그런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상황에서 저처럼 이제 막 저는 무조건 교사하겠습니다가 생기부에 나타났던 게 되게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도 이게 다 합쳐서 그 서울대 반영 비율이 1학년 3, 2학년 3, 3학년 4인데 이렇게 하면 2.01이었을 거예요. 2.01. 좀 아쉽죠? 근데 2.01인데 그렇게 최초합된 거 보면 좀 내신 좀 낮은 거 치고는 생기부 잘 봐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면접도 제가 적당히 봤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정시 3학년 1학기 끝나고 나서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신 때도 무조건 6시 일어나서 일찍 와서 국어 수특 지문 계속 읽고 수업 듣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 저렇게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제가 왜냐면 국어가 좀 딸렸어서 수학 10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사실 모의고사 계속 푸는 거라 이렇게 하고 영어하고 물원화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학교하고 나서 밖에서 밥 먹고 저기 학원가에서 학원을 돌려가면서 다녔어요. 그러니까 뭐 월요일에는 수학학원 가고 화요일에는 과학학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뭐 수업 끝나도 거기 그냥 무조건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씩 무조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공부했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무조건 놀았어요. 그냥
대신에 너무 늦게까지 놀면 내일 아침 일찍 못 일어나니까 한 1시 전에는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쯤에 자고 6시, 6시 반 사이에 일어나서 계속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제 정시 성적입니다. 제가 제목이 아마 지방대 의대까지 이렇게 어그로를 끌어놨는데 지방대 의대에 갈 성적이었어요. 예, 갔는데 그리고 이제 보면 국어는 그때 1컷보다 한두 개 정도 맞았던 것 같고 수학은 다 맞았고 화학을 2개 틀리고 물투를 다 맞았는데 이제 제가 물투 여기 보면 이때가 만점이 11%였어서 표점이 되게 낮거든요. 그래서 화원이 2개 틀렸는데 화원이 물투보다 표점이 높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얘기 해주고 싶었는데 사실 여러분들 투 과목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시를 잘 봐서 그 면접 볼 때도 수시 면접 볼 때도 되게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재수없게 했거든요. 막 교수님이 이거 아니고 저렇게 설명해야 되지 않나요? 저한테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셨는데 제가 막 끝까지 아닌데요? 제가 맞는데요? 막 이러면서 막 밀고 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 이제 정시 때문에 믿고 까본 거죠. 왜냐면 그거 수시 떨어지면 그냥 다시 정시로 지원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수시와 정시 이제 어떤 학생이 보인고 이거 수시 챙겨야 되냐 정시해야 되냐 뭐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했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최상위권이 돼보면서 깨달았던 게 수시 공부나 정시 공부나 똑같아요. 어차피 뭐 고1 때는 잘 모르겠는데 고2 때 결국 특히 보인고는 막 다 아마 내신 다 기출문제에서 낼걸요? 수학도 그렇고 물화생도 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이제 여러분들 2학년 되실 텐데 2학년 돼서 뭐 저는 정시 파이터니까 내신 버리고 공부하겠습니다. 정시만 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사실 뭐 내신 안 챙길 이유가 없죠. 이제 특히 고2니까. 어차피 정시하려면 내신에서 공부하는 거 다 해야 되는데 왜 굳이 수시 망치고 정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이제 이건 솔직히 얘기하면 좀 상위권 이야기고 만약에 본인이 중위권이다. 왜냐면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내신이랑 모의고사랑은 좀 이게 결이 다르잖아요. 왜냐면 내신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모의고사는 내가 처음 보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 치는데 제 생각엔 수학이랑 과탐 혹은 사탐은 무조건 챙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거 한두 과목 더, 그러니까 수능에서 안 볼 과목을 한두 과목 더 챙긴다고 해서 많이 문제가 생길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국어, 영어 같은 경우도 뭐 어쨌든 지문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2학년 되면 아마 문법 많이 할 것 같은데 특히 문법은 뭐 공부를 많이 해놔서 이제 문법 잘 해야 나중에 문법에서 시간 줄이고 공부 열심히 국어 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수시 정시 파이터더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서울대 가려면 정시로 가려면 아마 내신 성적 들어가지 않나요? 그래서 수시 무작정 버리지 말고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거 잘 듣고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과목별 공부법을 물어보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어요. 무슨 공부법 알려주세요. 무슨 과목 공부법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저한테 과목별 공부법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면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기출문제 보고 기출문제 연습 잘해라 이 말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법을 질문하든 아니면 수학 문제 같은 걸 질문할 때도 본인이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걸 고치려고 이런 걸 해봤는데 이래도 안 된다. 이 문제점을 고치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봐야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만을 위한 그런 해결법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거에 이어서 그렇게 질문할 수 있다는 게 본인이 메타 인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메타 인지가 뭐냐면 내 스스로를 확인하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청각까지 자극하게 되면 더 기억이 오래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심지어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중얼거리다 보면 나중에 빈칸 문제 풀 때 진짜 그냥 알아서 중얼거리게 되거든요. 이런 거 한번 얘기해주고 싶었고, 아이고. 과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학교는 기출 많이 풀어보는 게 여러분들 나중에 정시에 있어서도 그렇고 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이제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 너무 킬러에 연연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 먼저 쌓는다는 마인드로, 물론 킬러까지 연습하면 좋죠. 근데 너무 성급해하기보다는 천천히 쌓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해주고 싶었고, 그다음에 암기 과목 어떻게 하냐고 했었는데 전 사실 암기 과목 진짜 못했거든요. 그래서 친구한테 막 물어봤는데 뭐 정수기 같이 본인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이런 데다 막 붙여놓고 외운다거나, 아니면 저처럼 녹음해놓고 맨날 들으면서 중얼거리면서 다닌다든지. 이게 사실 자기 목소리를 들으면 암기가 더 잘 된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었고, 이거는 제가 아까 연습하면서 내가 저 숫자를 왜 넣었지? 하면서 까먹고 있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시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하나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정시 공부하다 보면 딱 깨닫는 순간이 와요. 뭘 깨닫냐면, 아, 결국 국어든 수학이든 영어든 과탐이든 공부가 똑같구나. 근데 되게 웃기잖아요. 국어는 읽는 거고 영어는 영어 단어고 수학은 그냥 숫자 계산하는 건데 뭐가 똑같다는 거지? 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 내가 해야 하는 건 똑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과탐 다 결국 내가 기출문제를 보고 내가 뭘 배워야 되는지 알아. 그 다음에 그걸 다 배우고 나서 문제들에다 적용을 하는데, 단순히 개념 공부가 아니라 이 문제에서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 그래서 그런 걸 다 분석하면서 결국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머릿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기출문제 유형들이.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된다. 그런 거를 결국 모든 과목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예시를 가져왔는데, 이게 수학 문제예요. 이제 이 유형이 무조건 한 문제씩 나오는 유형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뭐가 어려웠냐면, 이 길이를 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길이까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얘 넓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넓이를 구하려고 애쓰는 거지. 근데 할 수가 없어, 이 길이만 알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인트가 뭐였냐면, 이 세타를 이용해서 얘가 2세타인 걸 알고, 얘도 이제 닮음 때문에 얘도 2세타가 돼서 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게 키포인트였는데, 이제 보통 풀이만 보고 외우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세타니까 얘가 2세타여서 구할 수 있다. 이것만 공부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뭘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공부할 때 일단 이 세타를 먼저 생각하면 안 돼. 풀이법을 알았어도. 이 길이가 뭔데, 이 길이를 알았는데, 그런데 구할 수가 없어.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다른 길이들도 계산할 수 없으니 각도를 보자. 그래서 여기서 준 각도가 얘밖에 없으니까 2세타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2세타 이게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내가 각도도 봐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아, 내가 이런 경우에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변을 하나밖에 몰라. 그런 경우엔 내가 각도도 볼 줄 알아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하나씩 내가 쌓아놓는 거예요, 스킬을. 그래서 나중에 이거 변형해서 막 나와도 이제 이런 비슷한 문제에서 또 쌓은 그런 기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돌아가면서 써볼 수 있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해야, 그러니까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미분, 격분도 결국 똑같아요. 결국 내가 무슨 상황에서 뭘 해야 되고, 무슨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저런 짓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뭘 주의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차곡차곡 쌓는 거라서. 그래서 수학 정시공부법 물어본 학생이 있어서 이런 거 잠깐 설명해 줬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간도 다 됐고 슬라이드도 마지막이어서 이 정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을 받아보면 될까요? 혹시 있나요? 자, 개별적인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주세요.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민재. 아까 수능에서 물2 선택하셨다는데 물2는 아직 안 해봤는데 물1이랑 물2랑 뭐 관계가 좀 많고 뭐 차이가 있고 그런 거 좀 설명해 주시면. 일단 물1이랑 물2는 사실 연계가 되게 많이 된 과목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한데 이제 어렵다고 하는 게 호물선 운동이랑 네, 이제 돌림힘이 좀 어려운데 이제 제가 물2 사설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쵸, 포물선 이런 게 제일 어렵고 사실 물원 잘하는 학생들이 보통 물2를 잘 하죠. 근데 물2는 왜 안 하냐면 재수생들이 되게 많고 되게 고인물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기피하는 편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자, 혹시 다른 질문 있는 학생 있을까요? 없나요? 자,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그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를 되게 지금 재학생, 예비고2, 예비고3 친구들이 많이 좀 새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 특강 이상으로 마치고, 자, 고생해 주신 자, 멘토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